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밤길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윤정모의 소설 누나의 5월 골랐습니다. 밤길은 광주 항쟁, 다시 할게요. 밤길은 광주 항쟁을 소설로 처음 알린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래전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고른 누나의 5월은 중3, 중학생의 시선으로 5월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소설로 그린 작품입니다. 사진 한 장 먼저 봐주시죠. 왼쪽에 있는 분이 황석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설가 황석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박효선 선생님이십니다. 광주항쟁 당시 중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이 누나의 5월의 소재를 이 박효선 선생으로부터 얻었다고 윤정모 작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박효선 선생은 5월광대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금이의 5월을 통해서 80년대 초중반에 5월 광주를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합니다. 작가의 말을 잠깐 들어볼까요? 광주 항쟁을 겪고 피신 와서 우리 집에 숨어 지내던 그 아름다운 사람들, 누구보다도 중학교 교사를 하다 온 박효선 씨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서 눈물이 돋는다. 수개월 숨어 지내는 동안 그는 자기가 가르치던 아이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그러나 항쟁이 끝나고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한 박효선 씨는 금이의 5월이라는 연극을 만들어 전국을 돌며 5월의 광주를 알리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고 그러다 과로로 쓰러져 우리 곁을 영영 떠나고 말았다. 이 소설의 이야기 바탕은 거의 박효선 씨한테서 온 것이다. 박효선 선생에게서 누나의 5월의 모티프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월 광대 박효선 기억하면서 누나의 5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나의 5월은 2005년에 처음 간행이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2005년에 간행된 누나의 5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간행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읽히는 작품인 모양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이 책 중학교 다니는 조카? 아니 손주? 손주까지 있을까요? 선물로 사주시면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광주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더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게 읽히고요. 낮은 목소리로 광주의 실상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의 시선으로 1980년 5월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중3의 시선으로 잃어버린 누나를 다시 환기합니다. 소설 형식도 대단히 모범적입니다.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좋습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5월 광주를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의외로 대학생들도요, 5월 광주에 잘 모릅니다. 그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따름이에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었다면 5월 광주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지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광주를 잘 모릅니다. 제 아들 녀석도
광주를 둘러본 모양이에요. 한 이틀 동안.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비교적 얘기를 하는 편인데도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들 함께 읽으면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광주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나의 5월의 줄거리를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줄거리 보시고요. 뒤에 몇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를 겁니다. 시골에서 광주로 나와 혼자 하숙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기열이 있습니다. 이 시점은 1985년 5월입니다. 어느 날, 늘 어느 날이 문제죠. 기열은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누나에 대한 기억을 더듬습니다. 현재 시점은 1985년 5월, 회상 시점은 1980년 5월, 그러니까 5년 후 광주를 기억하는 거죠. 지금 중3이니까 5년 전에는 국민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이제 플래시백, 과거로 돌아갑니다. 광주로 나가 공장을 다니는 누나가 7살 터울에 기열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킵니다. 이런 경우 많았죠. 이 누나를 희생양 삼아서 공부한 이 장남들, 남성들 많을 겁니다. 제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소설을 읽다 보면은 어떤 죄책감이랄까요? 미안함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보시죠. 공장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꽃집,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동생을 돌봅니다. 누나가 말이죠. 부모 대신 동생을 가르치려는 누나의 애틋한 마음을 기열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를 줄은 알죠. 그리고 다방에서 일한다고 불결하다고 누나를 매도하기도 합니다. 누나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골에서 논 서마지기 짓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기열이를 대학까지 가르칠 수 있겠는가? 누나는 생각했던 거죠. 자신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못 간 채 이렇게 광주로 나와서 공장을 다니면서 꽃집에서 일하면서 그리고는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고자 했던 것입니다. 5월 26일 무자비한 광주 진압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누나는 기열을 데려다 주러 고향으로 향합니다. 둘이서만 걸어가는 길이 아련합니다. 그러나 길이 끝날 무렵 누나는 떨어지는 꽃잎처럼 스르르 눈을 감고 맙니다. 왜였을까요? 이 소설의 핵심이죠. 팔뚝에 나 있던 주사 자국 때문에 누나의 죽음은 오래도록 엉뚱한 오해 속에 감춰지고 잊혀집니다. 팔뚝에 나 있던 주사 자국의 정체는 무엇일까? 몹쓸 병에 걸려서 그랬나? 아니면 왜? 집에 다가와서 숨을 거둔 딸을 염하면서 팔뚝에 난 주사 자국을 보고서 어머니 아버지는 온갖 억측을 하죠. 도대체 웬 주사 자국이란 말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야 중학교 3학년이 돼서야 이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이었던 국어 교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누나의 진실을 찾아 나서죠. 기열은 누나의 진실을 만나게 되고 그날 5월 광주의 역사적 진실을 깨닫습니다. 역사적 진실과 만나면서 중3 철없던 이 사춘기 소녀는 이제 어른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겠죠. 줄거리 어렵지 않게 아마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이 소설에서 핵심 문장 몇몇만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개요를 간단하게 파악하고요. 주요 인물 몇몇만 파악하면은 그 소설의 핵심들이 잡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각자가 이제 나는 이 작품에서 여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이곳이 핵심인 것 같다. 라는 걸 찾아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 주목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문장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나가 꽃집을 다닌다고 하고서 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을 알아챈 이 기열이와 누나 기순이가 말다툼을 하는 장면입니다. 뭐 말다툼이랄 것도 없죠. 누나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는 장면입니다. 이 112쪽 아래쪽부터 볼까요? 금께 어서 그 손님들한테 가란 말이여. 나는 그렇게 말하고 보따리를 마저 쌌다. 누나가 배기 싫다는 거죠. 누나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겠다고 나서는 참입니다. 누나는 내가 싸던 보따리를 잡아챘다. 나도 달려들어 보따리를 뺏었다. 누나가 다시 가로채며 말했다. 기열아, 내 이야기를 들어봐. 니는 집에 갈 수 없어. 내가 우리 집에 간다는디 왜 갈 수 없다는 것이여. 대학 갈 때까진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 듣기 싫어, 그딴 소리는. 그려, 누나가 먼저 사과할 것이여. 꽃집에 나간다고 하고선 다방에 취직한 건 잘못이여. 거짓말쟁이랑은 살기 싫단 말이여. 하지만 꽃집 월급으로는 저금을 할 수가 없었어. 듣기 싫다는데 왜 자꾸 그려? 어서 내 보따리나 내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해.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았지만 누나는 내 손을 떼며 말했다. 내 말 좀 들어보란께. 우선 중학교만 해도 등록금이 목돈이야. 그것이 나랑 뭔 상관이야. 그 돈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방에 나가면서 네 학자금 보험부터 들은 것이요. 누나가 왜 엄마 아버지도 계신데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논이라곤 서마지기밖에 없잖냐. 그나마 밭들도 모두 얻어서 짓는 것이고. 어째 그려? 대학 보낼 소도 있는디. 그려, 그것이 전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대학생들에게 알아봤는디 모두 논 10마지기 이상은 있는 집안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바꾼 것이요.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넌 대학에 갈 수 없단께.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윤종로 선생 고향이 부산인데요. 경상북도 월성인데요. 전라도 사투리를 곧잘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장면인지는 눈에 선하죠. 등장인물과 줄거리의 일부를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철없던 어린 시절도 이 문장과 함께 선하게 떠오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어가죠. 제 얼굴을 크게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어떻습니까? 훨씬 낫죠? 네, 이제 누나와 5월 26일 날 먼 밤길을 걸어서, 낮길과 밤길을 걸어서 어렵사리 집에 다가옵니다. 집에 다가와서 누나는 시름시름 쓰러지더니 곧 숨을 거두고 맙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숨을 거두니까 황망했겠죠. 어머니 아버지는 서둘러 입관을 하고는 관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시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몹쓸 병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엄마의 말처럼 좀 걸었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히 죽지는 않았을 텐데. 어린 나도 잘 견디었는데 게다가 감기 한 번 앓지 않던 누나였는데 나는 피난 오기 그 며칠 전 일부터 찬찬히 돌이켜보았다. 도청 사건 이후 누나는 매일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지만 아픈 흔적은 없었다. 하긴 피난 오던 날 어서 가자고 재촉할 때부터 누나의 얼굴이 창백했다. 그러나 스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 자기는 다시 광주로 들어가 시민군들을 도와야 한다고 스님에게 말했다. 정말 죽을 병이 든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문득 의과대학 학생들이 큰 주석바늘로
피를 뽑는다고 말했던 게 생각났다. 그때 누나는 분명히 검지로 팔이 접히는 쪽을 가리켰다. 누나의 주사바늘 자국도 거기에 있었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렇다. 누나가 진정 바라는 것은 내가 누나의 무덤을 찾아주는 게 아니다. 누나가 정말 원하는 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다. 최소한 내 부모님들만이라도 오해를 풀어야 한다. 누나, 좀만 더 기다려. 나는 그 말을 남기고 곧바로 비탈길로 뛰어내려왔다. 집에 가서 누나의 사진을 찾아 가자면 서둘러야 했다. 누나의 무덤을 찾았다가 이 누나의 진실을 밝혀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눈치채셨겠지만 누나의 주사바늘은 너무나 부상자들이 많으니까 피가 모자랐다고 하죠. 이 헌혈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박효선 선생이 들려주었다는 얘기는 아마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 군인들의 총칼에 쓰러져간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뒤에서 피를 온몸의 피를 뽑아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는데 쓰려고 했다가 이렇게 뚜렷한 이유도 모른 채 숨을 거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열은 이 진실에 육박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누나가 5월 26일 날 자기를 고향으로 데려다 줬던 것도 빨리 동생을 데려다 주고 자신은 다시 도청으로 YWCA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채는 거죠. 국민학교 선생이 되는 게 꿈이었던 기열의 누나 기수는 이렇게 숨을 거둡니다. 살아있는 자 기열은 이제 누나의 죽음을, 그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만 하죠. 그게 살아남은 자의 몫이었겠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기열이 되는 셈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들고 이 광주 항쟁 관련 사물을 보는 그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이 마지막 챕터가 회장 할머니의 증언인데요. 이 할머니가 누나를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그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증언을 해주죠. 그리고 누나의 사인이 너무나 많은 헌혈이었다는 것, 또 다른 그 또 다른 피 흘림 때문이었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열은 그날 밤 꿈을 꿉니다. 기열이 좋아했던 음악 선생이 있었는데요. 그 사모했던 음악 선생 대신에 이제 누나가 나타나는 거죠. 누나가 꿈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는지, 그리고 둘은 어떻게 만나는지 보시죠.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잠들자마자 꿈길이 펼쳐졌고 나는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길은 아득하게 뻗어 있었고 양옆 길가엔 꽃들이 만발했다. 선생님, 이 꽃들이 선생님 블라우스에서 날아왔나 봐요.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갑자기 그리움이 솟구쳐 올랐다. 어서 빨리 만나서 이 그리움을 전하고 싶었다. 오늘은 마음껏 껴안고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꽃향기가 사방에서 날아와 나를 태우고 두둥실 뛰어가는 것 같았다. 감미로웠다. 그때 내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음악 선생님이었다. 날개 같은 치마를 펄럭이는 것이 내 사랑, 음악 선생님이 틀림없었다. 나는 더 힘껏 달려갔다. 어서 가서 그 품에 얼싸안기고 싶었다. 한순간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선생님이 먼저 나를 안아 올리신 것이었다. 황홀했다.
너무 황홀해서 나는 선생님의 뺨을 비벼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뺨이었다. 그러나 머리를 보니 선생님이 아니라 누나였다. 선생님 옷을 입고 달려온 우리 누나였다. 누나는 나를 안고는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한없이 그렇게 돌기만 했다. 나는 어지럽다고 소리치다가 불쑥 물어보았다. 누나야, 참말로 선생님이 된 거요? 누나는 대답 대신 까르르 밝게 웃었다. 네, 이렇게 누나와 동생 기열이 꿈속에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는 누나의 진실, 누나의 죽음의 진실을 기열이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이런 진실들이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 않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진실을 찾아가는 길,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힘이 없이는 절대 진실은 저절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시선과 압박이 진실을 끌어올리는 두레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정모 소설집 밤길의 표지 일부입니다. 이 소설집에는 가자 우리의 둥지로 아주 유명하죠. 바람벽의 딸들, 등나무, 아들, 그리고 그 유명한 밤길까지 윤정모 선생의 단편 소설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고루 실려 있습니다. 이 누나의 5월과 함께 윤정모 소설집 함께 읽어보시면은 우리 80년대, 90년대 역사를 증언하는 문학의 한 축을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누나의 5월, 오늘의 책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